자,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의 중단원 마무리 발전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교과서 문항 번호로는 12번이 되겠네요. 12번.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Z랑 오메가가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수 아닌 복소수 Z와 오메가에 대해서 Z 더하기 오메가 바가 0을 만족한다. Z 더하기 오메가 바는 0을 만족하고 있는데 다음 중 항상 실수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럽니다. 다음 중 실수인 것만 골라주세요. 자, 기억번에 보시니까 잠시 여기는 Z와 오메가를 더했는데 0이 오메가 바를 더했는데 0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수를 정의를 좀 내려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Z를 내가 먼저 Z를 A 플러스 BI라고 던져보니까 Z가 있으니까 우리는 Z 바도 있을 거고요.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바가 있을 텐데 근데 저 오메가 바를 더해서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I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야지만 너하고 너 더해서 0을 만족시켜 줄 테니까. 자, 그럼 이제 Z에 의하여 Z바가 써질 거예요. A 마이너스 BI 오메가 바에 의하여 오메가가 써집니다.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다 줘서. 자, 그렇게 줘놓고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이제 기억 조건 봤더니요. 오메가 빼기 Z바가 실수냐 그래요. 오메가 빼기 Z바는 실수입니까? 오메가 빼기 Z바가 실수인가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오메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I. Z바는 여기에 있어요. 빼기 A 마이너스 BI 이렇게. 그 빼보니까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2A 되고요. 플러스 BI에다가 플러스 BI에 대해서 플러스 2BI가 되니까 그럼 이거 뭐야? 이 허수부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아, 너는 그냥 복소수인 거죠.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일 수 없습니다. 라고 기억번은 제껴지겠고요. 그 다음 니은번 보니까 자, 니은번은 I 곱하기 리을까지 있어. I 곱하기 Z 더하기 오메가 그럽니다. 그럼 Z 더하기 오메가 하려는데 I에다가 Z 더하기 오메가 이러니까 너하고 너를 더하면 2BI만 남는 거죠. 그죠? Z 더하기 오메가. I 곱하기 2BI가 되었으니 그 녀석은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B. 그러면 너는 I가 없는 실수가 되는 건 맞으니까 니은번은 정답 해주고요. 그냥 좀 순차적으로요, 여러분. 저 관계치를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디귿번 봤더니요, Z 오메가 바래요. Z 곱하기 오메가 바. 그런가? Z 곱하기 오메가 바? 그러니까, 너하고 너를 곱하래요. 그러면 Z는 A 플러스 BI 되신 거고,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I.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너는요, 어떤 얘기냐면은요, 요 A에다가 마이너스 A 앞에 거 부호 다르고요. 그 뒤에 것도 부호가 다른 뭐 이런 관계예요. 그럼 뭐, 네 녀석은 굳이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이렇게 쓰지 말까? 계산도 하지 말아볼까요?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지면 너 녀석은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만 묶으면 A 플러스 BI인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I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BI 했으니까 그 녀석은 마이너스 붙여서 A 플러스 BI의 완전제곱. 그럼 여기에 있는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 이 ABI가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안 되겠네 라고 제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굳이 연산을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리을번 또 가보죠. 리을번 봤더니 마지막이네요. 오메가 분의 Z바 이래요. 오메가 분의 Z바 이럽니다. 그럼 일일이 한번 써보죠.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I고요. 그거 분의 Z바 A 빼기 BI네요.
자,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분모의 실수화라는 걸 해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니까. 그럼 분모 분자에 여기에 부호만 바꿔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를 그렇게 곱해주니까요. 그럼 분모는 마이 곱해서 A제곱 되시고 BI 곱하기 마이너스 BI는 빼기 B끼리 곱하니까 빼기 B제곱 I 곱하니까 I제곱 그럼 I제곱은 부호를 반대로 바꾸니까 빼기 B제곱이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바뀌고 따라서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거분해 자 분자 확인하니까요 얘네들은 지금 무슨 수가 이루어져 있냐면 어떤 관계냐면 너하고 너는요 요게 A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른 거예요 그럼 합차네요 합차 그런데 합차니까 너 곱하기 너 앞한끼리 곱하는 마이너스 A제곱에 뒤한끼리 곱하는 마비 곱했더니 플러스 B제곱 I 곱하면 I제곱 그러니까 빼기 B제곱 이렇게 되어서 그 결과가 항상 너는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내면은 굳이 더 쓰지 말까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마이너스만 빼버리면 이렇게 더하기로 넣으면 되죠 그럼 요래 사라지죠 항상 마이너스 1인 거네 그러니까 너도 언제나 실수인 게 맞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을 답으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진행하는 거는요 그 복소수들은 항상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로 표현해 놓고 문제에 들이댄다 이건데 그래서 준비를 해 놓고 저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Z와 오메가를 설정해 놓은 뒤 일일이 그 해당 기역번부터 리을번까지의 관계식에 대입해 가면서 실제 그런 수가 나오는 것들만 찾아서 해결합니다. 이런 겁니다. 괜찮으셨겠죠? 그럼 우리 13번 문항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13번. 나의 교재 56페이지. 자, 13번 갑니다. 뾰롱똥. 자, 13번 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좀 뭐 기네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b에다가 x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3ab에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에 마이너스 2는 빵 이럽니다. 저 녀석이 무슨 근을 가지라면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와 B에 대하여 저 녀석이요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조건에 A와 B를 두고 A 곱하기 B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값 좀 찾아주세요 그래요 A, B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찾아달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너의 관계식이 중근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중근을 갖겠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빵인 거죠. 근데 문항에서 지금 보니까요. x의 계수에 이렇게 2가 잡혀 있어요. 그럼 이왕이면 짝수 판별식 들어가 주시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짝수 판별식은 빵이라고 쓰면서 a, b는 정수인가 봅니다. 라고 한번 가봅시다. 자, 4분의 d 들어가 봅니다. 4분의 d 들어가 보니까 b-는 마이너스 붙은 a 더하기 b인데 근데 그 녀석은 그냥 a 플러스 b를 완전 제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써보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게 전체 다 상수항인 거죠. 저 녀석의 부호를 다 반대 처리하면 되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ab에 플러스 5a에 플러스 3b에 플러스 2 이래 대놓고 그 녀석이 빵이다 이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슬슬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제곱 b제곱은 요 a제곱 b제곱이랑 죽을 거고요. 플러스 2ab 요래도 플러스 2ab 되네요. 그럼 ab가 여기 플러스 2ab 여기도 플러스 2ab 빼기 3ab 있으니까 그냥 ab입니다. 따라서 ab에다가 플러스 5a에 플러스 3b 플러스 2는 빵. 요렇게 되네요. 그럼 지금 나오는 관계식은요. 여기에는 요거 하나밖에 안 생겼어요. 괜찮죠? 자, 그런데 그걸 만족하는 관계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줄밖에 안 나왔는데 자, 보세요. 관계식 한 줄에 미지수가 2개예요. 그럼 저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해? 식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은 거. 식의 개수가 뭐라는 거야? 미지수의 개수보다
이렇게 적은 녀석, 즉 미지수가 식보다 더 많은 녀석을 우리는요, 그런 녀석을 부정방정식이래요. 그럼 그 부정방정식은 무슨 말이냐면은 방정식의 해가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거예요. 아, 근데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부정방정식 유형 중에서도 A, B가 어떤 녀석이냐면 정수 조건이거든요. 그럼 그런 특이한 방법이 있는 거죠. 부정방정식 중 정수 조건. 그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풀 때는 이것처럼 풉니다. 뭐 곱하기 뭐는 정수꼴로 만들어서. 그럼 여기 정수가 되는 뭐 곱하기 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너라는 녀석은 요 문제를 푸는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으로서 핵심. 다음 녀석은 부정방정식 이겁니다. 가보죠.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어. 그럼 나는 곱꼴로 만들 거니까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A로 묶어보면. 자, 너들 A로 묶으니까 A로 묶어서 B 플러스 5잖아요. 그럼 뒤에도 B 플러스 5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만들려고요.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3B야. 플러스 3 붙여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3, 5, 15. 좌변에 15가 있죠. 좌변에 15가 있어요. 근데 원래 플러스 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빼기 13을 하면 이제 위아래 식은 똑같아지죠. 는빵 이렇게 될 거라고. 괜찮죠? 15 빼기 13 2 만족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공통인수가 보이세요. 공통인수 앞으로다가 끌어줍니다. B 플러스 5에다가 나머지 한 가로 A 플러스 3은 빼기 13 넘기니까 플러스 13. 그래서 곱골은 정수꼴로 이렇게 표현이 이루어졌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이제 나눠 보는 거야. 이렇게. 뭐야. 응? 13 곱해서 13 되는 수들은 몇 개 없잖아요. 1, 13. 그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쓸 거니까. 그때 그러면 이제 B 값은 얼마고 A 값은 얼마냐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이 도구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면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보죠. 13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1 곱하기 13도 있고요. 또는 13 곱하기 1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3도 있고요. 마이너스 13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총 이런 가지수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 B 더하기 5가 너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B에서 5 더해서 너 되는 거니까 5 넘어가면 여기에서 5 작은 수가 B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럼 1보다 5 작은 수, 그때 B라는 녀석은 빼기 4. 13보다 5 작은 수, B는 8. 마1보다 5 작은 수, B는 마이너스 6. 마13보다 5 작은 수, B는 마이너스 신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A 값은 여기 보시면 되죠. A 더하기 3에서 13 되거나 1 되거나 빼기 1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A는 여기 있는 애들보다 3만큼 작은 수죠. 그럼 3 빼봅니다. A는 그때 10. 3 빼봅니다. 1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2. 3 빼봅니다. 13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6. 3 빼봅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서 으차차차. 그래서 우리는 뭘 요구했던 거냐면 그럼 이런 애들이 A와 B, A와 B, A와 B, A와 B의 순서쌍들이요.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네 쌍이 등장을 하였다 이거죠. 그중 A, B를 곱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 A, B 곱하면 그때 나오는 A, B의 값들을 살피니까 색을 좀 달리 갈까요? 정답 가는 거니까 자, 그때 나오는 A 곱하기 B의 값은 너는 마이너스 40, 너는 마이너스 16, 너는 6, 6에 36, 96, 너는 4, 8에 32, 72 이렇게 되니까 그중 가장 큰 건 96이다 라고 너를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겠네. 괜찮죠? 자, 아주 좀 독특한 관계식을 하나 봤어요. 어떤 관계식이냐? 부정방정식이라는 녀석.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어떤 녀석이 부정방정식? 식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적은 녀석. 미지수가 더 많은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 정답들이 무수히도 많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정수 조건으로 제한시켜 줍니다. 또는 자연수 조건이라고 해서 자연수도 정수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곱골은 정수골 인수분해 해갑니다. 인수분해 할 때 힌트, 팁, 주요 과정
너한테 B 플러스 5가 뽑혔으니까 뒤에도 무조건 B 플러스 5를 만들어서 공통인수로 끌고 간다. 자, 괜찮으시죠? 차근차근 좀 도전해 보시면은 살짝 좀 처음 보실 때 난해함이 있는 문제기는 하지만요. 반복해서 풀이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본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니까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다음 번은 또 68쪽에 이제 14번 문제 있네요.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물음인데요. 14번. x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빵에서 뭘 잘 보고 잘못 보고 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최초 첫 번째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자, 그래서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3분의 1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C를 잘못 볼 것 같아요.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그때 나오는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오는 처음 2차 방정식의 올바른 근을 구해주세요. 그래요.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 이럽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은 근계수 관계죠. 근계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근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면 우린 일단 1차적으로 근계수 관계로 그 얘기를 끌어들일 거예요. 그 만약 해결이 안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뭐 대입도 해보고 인수분해도 해보고 막 이럴 텐데, 그런데 일단 그 시작은 근계수 관계로서 가니까, 그럼 이 친구가 B를 잘못 봤다라는 건 C 잘 보고 A 잘 본 거예요. 그럼 너는 A와 C는 옳게 본 거예요. 옳게, 바르게. 그러니까 A와 C에 대한 관계는 옳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두 분의 고. A분의 C. 너란 녀석은 너 곱하기 너인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는 맞겠네 이거죠. 넌 인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얘는 C를 잘못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C를 잘못 봤으니까 A와 B는 바르게 봤네요. A와 B는 바르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 그 뭐예요? 두 군의 합이죠. 합식 마이너스 붙여 A분의 B라는 녀석은 너 더하기 너. 그럼 둘 더해보시면 얘는 2분의 4 빼기 2분의 5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역시도 오케이 맞습니다 이거죠. 나는 처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지금 관계식을 이것과 이것을 뽑았는데 이런 거예요. 몽땅 다 그 개수 A, B, C를요 모두 A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A로 나누어서 저식을 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가볼게요. 모두 A로만 표현해요. 한 문자 A로만 표현해요. 자, 여기서 얻게 되는 관계식은 이거였거든요. 너도 이거 얻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뭐 플러스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 놓고 나니까 A분의 C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건 C하고 A의 관계식이 있는 거죠. 여기도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B를 A로 표현하고 C도 A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잘못 쓴 게 없지요. 네, 갑니다. 자, 그러면 C라는 녀석은 자, 첫 번째 줄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오기를 요래 이제 크로스 곱하면 되죠, 여러분. 그럼 3 곱하기 C는 마이너스 2A 이럴까요? 3C는 마이너스 2A. 3C는 마이너스 붙여 2A. 그럼 C라는 녀석이 C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놔도 되죠. C를 A로 대신 표현합니다.
자, 다시 너는 2b는 a 이렇게 된 거니까 너한테는 2b는 a 이런 거니까 b 대신에는 2분의 1 a 이렇게 대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a로 모든 이 개수를 다 맞출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그러니 너들에 의하여 저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ax 제곱에 더하기 b의 x에 플러스 c는 빵이라는 녀석은 ax 제곱 그대로 두고 b 대신에 2분의 1a 들어가시고 2분의 1ax c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a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a는 빵 이렇게. 그럼 양변을 다 a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나는 이 녀석 이제 방정식의 근만 찾으면 되잖아요. 나누기 a 그러니까 죽어요. 그럼 너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는 빵. 그럼 이거 너무 꼴 보기 싫어요? 6 곱해버릴까요? 양변에다가 6 곱해버려서 곱하기 6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4는 빵 되었으니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겠어요. 그냥 근해 공식 들어가야 되는 거. 우와, 이거 답이 좀 거시기 하네요. 자, 근해 공식으로 갑니다. x는 2a 1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3, 3은 9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그 마이너스 어우씨 이거 그냥 계산해도 되나? 4, 4, 16이죠. 그 6 곱하죠. 그럼 16 곱하기 6 하니까는 96 이렇게 되네요. 그럼 루트 안에 105 105 못 나오죠? 이대로가 답이네요. 12분의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5 이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원래 있는 방정식의 근이었다. 됐습니다. 다시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뭘 잘못 봐요 지금. 첫 번째는 B를 잘못 보고 두 번째는 C를 잘못 봐요. 자, 그래서 각각 잘못된 근들을 이렇게 얻어냈는데 그럼 잘못된 근을 저기다 집어넣어봤자 무용입니다. 하지만 근계수 관계에서 B만을 잘못 봤으니 A와 C라는 부분은 옳은 거라서 A와 C에 대한 관계식 두 군의 곱관계는 옳은 거고요. 다시 C를 잘못 봤으니까 A와 B는 옳게 바르게 본 거라서 A와 B에 관여한 관계식 두 군의 합관계는 또 옳다 이거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한 문자 A로 몽땅 그 개수들을 바꿔 표현해주면 이런 녀석이 A로 돌려오는 거고 그래서 A 나눠버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방정식이 되니까 그 녀석은 이제 해결만 치러가면 되는 거다. 괜찮겠죠? 자, 방법만 확실하게 정하고 갈 수 있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하시는 겁니다. 지금처럼 특정한 개수를 잘못 보고 뽑아 나온 그런 근에 대한 물음이 있을 때는요. 그 녀석들을 몽땅 다 한 문자 A의 관계식 모두 A로만 표현을 내려주신 뒤에 A로 나누고 해결을 치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거로 또 한번 슝슝슝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가봅시다. 뾰롱똥 자, 본교재 쌤 책으로는 72쪽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상에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12번서부터 시작입니다. 12번 문제부터 적도록 하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 이거 뭐예요? x제곱이 1x제곱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나 봐요. 그런 fx가 있대요.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y는 fx가 있는데 그 녀석은 1x제곱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뒤에는 모르겠다 이거고요. 다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데 문제에서 물으면 이거예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저거부터 보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요. 방정식의 실근이죠. 그죠? 다시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거기에 x좌표 점에 x좌표 너라는 녀석은요. 그럼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y는 fx와 x축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 자, 그러니까 그 방정식들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 줄 거라고요. 가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말,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이 되기도 하면서 만나는 점의 x좌표. 이제 뭐라고 해? x절편이라고 줘도 되겠죠. x절편. 가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fx 그래프에 y는 fx의 대칭이 되는 축의 방정식은 x는 2. 축의 방정식 x는 2. 다시요. 나번 2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1. 자, 이 녀석은 중근 갖는다. 이럽니다. 그럼 하나씩 우리가 저 조건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니까 자, 가조건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가조건. 이 녀석 무슨 말이냐? 축의 방정식의 x는 2래요. 근데 우리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이렇게 1인 것도 이미 앞서서 알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저 녀석 fx가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면 1에 x-2의 제곱에 플러스 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 축의 방정식이 2인 거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근데 꼭 시점 y좌표만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 놓고 fx는 빼기 1은 중근이다. 이게 나조건에서 읊어본 거예요. 그럼 fx는 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2의 제곱에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던 그 녀석은 중근을 갖습니다. 이거네. 그렇네. 중근. 네가 중근이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찾으라고 얘기하니까요. 저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판별식이 빵이라는 얘기. 근데 늘 굳이 판별식은 빵이라고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x-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가 중근이죠. x-2의 제곱은 0 이러면 이게 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q가 얼마여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 1이 있어야지 빼기 1과 죽어서 이렇게 처리되겠죠. 따라서 q는 마이너스 1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판별식은 빵이라는 녀석을 작성해 보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1. 오케이, 됐구나. 그럼 난 저 식이 이제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q에다가 마이너스 1 박으면 되니까. 따라서 fx라는 녀석은 x-2의 제곱에 q값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녀석의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몽땅 다 찾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여기에다가 빵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빵. 이게 일반적으로 y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0은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1 너를 해결해 주라 이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1 넘겨놓으니까 x-2의 제곱은 1이고요. 자, 그래서 제곱 지으면서 여기다 뿔마루트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네가 지금 제곱해서 1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때 요 괄호 안에 있는 알맹이가 한 번은 1이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든가 그러면 제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네가 1이 되는 그런 x값은 3 된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x값은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좌표라는 녀석은 1,빵과 3,빵이 되는 거죠. 1,빵, 3,빵이라고 구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12번은 사실은 그 2차 함수의 대표적인 좀 형태 문항이어서요. 좀 중요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2차 함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가십니다. 13번.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 자,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요. 네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라는데 a 값은 0보다 크다라고 오케이 단서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 먼저 알아보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저 2차 방정식은 분명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라는 얘기인 거고, 따라서 너라는 얘기는 해당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가졌다는 거죠.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방정식의 실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 만났어.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 따라서 그렇다면 그 녀석에 대한 판별식은 0보다 큰 것이 확실합니다. 자, 라고 저 녀석이 수행돼야 되겠죠. 일단. 먼저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자, 판별식은 보니까 b제곱, 요게 제곱이죠. a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그럼 플러스 4b네요. 그 녀석 0보다 크다라고 일단 찾아놓고 가는 겁니다. 기억번 봤어요. 기억번에 뭐 있나요? 이거 있죠. 그쵸? a제곱 플러스 4b가 0보다 크다 있네요. 당연히 맞죠. 문제 안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다음에 이제 니은번 봅니다. 니은번은 뭐라고 했냐면 b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줬어요. b값이 0보다 커요? 자, a가 0보다 큰데요. b값이 0보다 커야지만 저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b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반드시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그 어떤 조건도 내가 모르겠는데 b가 0보다 항상 커야 된대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냥 네 전체의 결과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b가 0이야. 관계없어요.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러면 이 관계식은 늘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를 보고 유추하세요라는 거밖에 되질 않네요. 더 이상 난 뽑아줄 수 있는 관계식이 절대 없으니까. 너를 판단을 어디를 가져서 해? 이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 니은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맞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항상 맞아야지만 수학에선 참이 되니까. 자, 디귿번 가보시니까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y는 fx의 최소값은 b다. 최소값은 b이다. 자, 이게 맞는지 한번 보래요.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소값이니 뭐니 보기 위해서는 저 녀석을 표준형으로 끌고 오셔야 되니까 한번 써봅시다. fx라는 녀석이 빼기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 되시는데 표준형 쓰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x 뭐시기의 제곱. 자, 마이너스 묶었더니 이게 빼기 a면 되는 거죠. 그럼 빼기 a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들어와 주면, 자, 그 뒤에 플러스 b 있는데요. 여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수항이 따당 4분의 a제곱. 그럼 빼기 4분의 a제곱이 추가됐잖아요. 그럼 더하기 4분의 a제곱 달아버리면 되네요. 자, 이래서 너를 지금 표준형으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림을 그려. 최대와 최소는 그림을 그려 해결하는 원칙입니다. 그때 너의 이 추계 방정식이 어딨냐 그랬더니 추계 방정식은 2분의 a네요. 그러니까 a의 절반 지점이에요. 그러면 0부터 a, 0부터 a?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죠. 그 2분의 a니까 이건 너 더하기 너의 평균값이잖아요. 따라서 요만큼만 그래프가 존재하는데 그때 얘들의 높이가 다 똑같은 거네요. 그죠? 맞죠? 오, 맞아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a, fa, 요 점의 좌표는 0, f0이라고 할 건데 f0이나 fa나 높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간격이 동일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뭐라고 하면 돼요? 너라고 봐도 되고 너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f0이 훨씬 더 쉽겠네요. 여기다 빵 발라버리면 빵, b. f0은 b인 거니까 맞네요. fa라고 해도 되죠. a 대입하면 빼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죽고 b. 너도 b야. 같은 거였습니다. 최소값은 b이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옳은 정답이다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까지 봤습니다. 자, 관계식이 저 관계식
무슨 조건인지 그것만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일일이 하나씩 조금 내려오면서 옳다 그르다라는 정오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좀 최초에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설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2차 함수 부분은요, 반드시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들의 성취도를 판가름하려고 노력합니다. 6월 모의고사든 몇 월의 모의고사든요, 가장시험 문제로 어렵게 출제하는 부분 2차 함수, 중간고사 역시 마찬가지 2차 함수 대놓고 이 부분에서 들어와 줄 거니까 꼼꼼히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6번이 아니라 우리 교재로는 14번이네요. 14번. 자, 14번 가니까 그림 그리고 시작을 할까요? 그림 X축 Y축에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가 Y는 빼기 X제곱에 플러스 6X 이러고요. 그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았어요. A이고 B이고 C이고 D. 자, 그래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인 거냐면은 A, B가 X축에 있는 점이고 D하고 C는 저 그래프 위에 한 점을 잡은 거죠. 그래서 나오는 저기 직사각형에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직사각형 A, B, C, D 그 둘레 길이의 최대값. 자,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2차식으로 만들어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거 어떻게든 2차식 만들면 되겠고요. 자, 그때 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라는 녀석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저기에서 좌표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는 모르는 셈인 거고요. 자, 보세요. 얘가 0과 6, 이 녀석 조금 흐트러 보니까요. x로 묶어서요. 마이너스 x로 묶어서 x 플러스 6 빼기 6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너의 x절편은 0과 6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인 거 맞고요. 여기가 6인 걸 알았어요. 요 점이. 자, 그래 놓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한 문자로 한 개의 미지수로요. 한 개의 미지수로 모든 좌표를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식을 쓸 수 있습니다가 됩니다. 한 문자로 좌표를 표현할 것. 한 개 미지수 한 문자로. 자, 근데 내가 이제 문제에서 물음부터 보니까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럼 난 둘레 길이의 식을 써서 그 녀석의 최대값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난 둘레 길이 어떻게 만드냐 이겁니다. 그럼 둘레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 해서 이렇게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알겠어. 그럼 가로도 내가 한 미지수로, 세로도 똑같은 미지수로 표현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출발을 해보죠. 자, 내가 여기를 A를 A, 스몰 a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A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A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B라는 녀석에는 어떻게 되냐면 6에서 A만큼 더 작은 수 여기거든요. 그 B점의 좌표가 6, 뭐라는 거야? 6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럼 여기가 A니까 D점의 좌표를 쓰면 A, 이 식에다 A가 대입된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6A 이렇게 D점의 좌표를 표현했고요. 그럼 여기는 여기 6에서 A하고 A 뺀 것만큼이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이거 6 빼기 2A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높이는 요 Y좌표죠. 이렇게 됐습니까? 가로 길이는 A니까 그 길이 A 빼준 6 빼기 2A. 이거 불필요합니다.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여기에 높이는 이 D점의 Y좌표인 거니까 저렇게. 오케이, 바리. 그럼 됐습니다. 가로와 세로를 내가 몽땅 다 표현했거든요. 길이 L이라는 녀석은 가로 6-2A에다가 더하기 세로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6A.
그 녀석을 2배. 오케이. 그럼 요거 마이너스 a제곱에 2배. 마이너스 2a제곱. 6a에다가요. 잠깐만, 여기 괄호가 하나가 필요하네요. 6a에다가 마이너스 2 했으니까 4a인데 2배 하여 8a. 또 6에다가 2배 하여 플러스 12. 식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아이고, 그러면 둘레 길이 L이 A에 대한 2차식. 그럼 완전 제곱식 바꾸면 되죠. 다른 말, 표준형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머시기에 제곱 들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2 묶었으니까요. 여기는 빼기 4A가 되면 되죠. 빼기 4의 절반 쓰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고요. 그러니 이렇게 곱하면 너 되는 겁니다. 그죠? 뒤에 플러스 10이 있는데 여기 상수항이 플러스 여기 제곱하는데 4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8이 더 생겼으니까 플러스 8로 이렇게 소거를 해주시면 그럼 A가 2일 때 최대값이 20이 되는 거네요. 둘레길의 최대값은 20. A가 2일 때 A가 2일 때 자, 그 조건이 하나가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 서술형이었다 라고 하시면 A하고 A는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6이잖아요. 6이잖아요. 근데 이 A가 최대 6까지밖에 안 돼요. 이 A가. 그럼 A는 뭐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대 6이 아니라 6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삼각형이 되니까. 그죠? 그럼 A라는 녀석은 3보다는 작은 거고요. 0보다는 큽니다라는 이런 제한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거고 그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 이 값은 들어가 있는 거니까 2일 때 20이 최대값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쓰셔야 그 서술형에서 절대 중간에 감점 부분이 없어집니다. 괜찮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제한된 범위. 꼭 활용은요, 저 범위가 반드시 생겨나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없어도 잘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활용 문제에서는요, 반드시 그 범위, 제한된 범위라는 녀석은 생겨나게 되니까 그 녀석을 고려치 않는다면 반드시 틀린 답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는 그 녀석이 정답이 맞다 하더라도 서술형에서는 감점 요소가 되니까 주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인데요. 이거는 약간 텀을 좀 가지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잘라 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